안녕하세요. 상조지기 송민입니다. 오늘은 상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조에 관련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조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일본 상조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약 20년 정도 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상조 서비스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20년 정도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에 대한 경험을 더 먼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상승하다가 이렇게 쭉 상승하다 상조 가입률이 2010년대에 들어서서 이 상승률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조 가입 수에 대한 비중이죠. 이런 것들 좀 더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분기점을 맞이했었던 건 무엇이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상조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시장의 상조 시장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로 많이 변화된 그런 상조 서비스 시장으로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19 이후에 일반장의 비중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줄어들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그런 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1일장, 하루장으로도 시작하는 것들도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직장을 바로 그냥 해결을 해버리는 것들도 비중이 조금씩 거의 2020년 대비 2024년도는 2배수가 늘어난 거니까 비중은 크지 않지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본 상조 시장은 급성장 후 감소세를 보였고, 한국보다 빨랐던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을 했고, 다사사회,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힘입어서 시장이 성장을 했지만 현재는 감소세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시장의 상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전체 가입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되고, 우리나라도 약 18% 정도 현재 시점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더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조 서비스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한국은 25년도, 지금 올해죠. 올해 25년도부터 시작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고령화 사회 이후에 나타나는 다사사회라는 국면이 있는데요. 다사사회는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단순히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의 다음 단계로 사망자의 순간적인 급증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겪게 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즉,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막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시점이 올 거다라는 건데, 그게 언제쯤이냐? 추측컨대 2025년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받고, 그 다음에 만 65세 이상 인구수로 봤을 때 현재 30년도에 가면 1300만 명, 즉 2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5년도 시점 정도 가면 30%, 그리고 2040년도 시점은 3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30%를 차지할 때쯤 되면은 다사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되면,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나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앞으로 한 10년간, 2035년까지는 지속적 상조에 대한 시장의 성장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단계, 진입 시점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장래 문화 변화보다 장래 행사 진행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다사사회 이전까지는 장래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 이상이 되면 다사사회에 도래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자녀 등 장래 행사를 진행하는 부담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담자들의 심리가 많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장기간은 안 됐을 때 3일장이니까 3일장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장례 행사를 치르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뀔 거다. 많은 분들이 주위에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그때 상 당할 때마다 또 방문하는 이런 문화들도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부담자들의 심리 변화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장례 문화 자체가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변화되는 장례 문화에 대해서 선 대응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려보고, 현재 나이에 25년도 현재 나이에 50대에서 60대 인구들은 좀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마지막 낀 세대로 부모님의 장례 행사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상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본인 자신의 장례 행사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러한 몫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상조 서비스의 다양화가, 그래서 상조 3.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과거에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안티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아서 나중에는 웰 에이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는 웰 다잉, 얼마나 좋게 죽어갈 것이냐라는 소비자 개념이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상조 2.0인데 장례 서비스, 웨딩 서비스, 크루즈 여행 등 해외여행 등을 포함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면,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로 이 상조 회사들이 많이 변화해서, 예를 들면 성장 앨범, 돌잔치, 아이들 다 태어났을 때 이런 것들에 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애들이 좀 크면은 어학연수, 또 화상영어, 스마트 학습에도 비용들을 쓸 수가 있고, 또 결혼하면 맞춤 웨딩 컨설팅으로도 쓸 수가 있고, 좀 나이가 들어서 맞춤 해외여행으로도 보낼 수가 있고, 또 오래 살다 보면 집 인테리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홈 헬스케어에 관련된 것들도 그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더 나이 들었을 때 부모님이 칠순, 팔순 잔치, 또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거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애 주기에 걸쳐서 모든 잔치들, 행사들, 큰 행사들의 이 상조 상품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주 빠르게 도래할 것이다. 이거를 상조 3.0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상조 서비스 시장은 향후 10년 정도는 다양한 라이프 케어 서비스의 확장으로 시장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인구당 가입률이 좀 더 일본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왜냐면 일본이랑 좀 상품에 제공하는 상품의 성격이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지금 사는 게 가장 싼 거잖아요. 우리가 50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지금이 제일 싼 거기 때문에 50대, 60대 연령대에 지금 해당이 되신다, 내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상조 서비스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조 서비스 가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면 다 괜찮다. 근데 이왕이면 지금 과거에는 몇백 개 됐던 상조 회사가 우리나라에 77개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77개도 좋은 회사들은 아니고 결국에는 탑 리더들만 끌고 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좋은 회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조지기 송민이었고요.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